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닥터광 전문가께서 ABL 바이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차트가 코스피 코스닥이랑 닮은 모습이네요. 파란불 켜다가 1시 기점으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빨간불을 쭉 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89%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은 아닌 것 같고 어떠한 호재가 들어온 걸까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바이오와 관련된 내용에서 좀 집중적으로 관심이 가지시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ABL 바이오라는 종목은 뭐 몇 번이건 계속해서 들어봤었던 종목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재료라는 게 바로 이중항체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항암 신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2세대 항암제라고 할 수 있는 표적 항암제, 그러면서 3세대 항암제라고 할 수 있는 면역 항암제가 동시에 합쳐져 있는 그런 기술력이 부각이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이중항체 기술은 면역 항암제 기술력보다 훨씬 더 높고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 측에서 이제 6,500억 정도의 기술 수출 계약까지 진행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 구간에 있어가지고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제 약진이 좀 뜨거웠었던 이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고점 구간대를 이미 100%를 바닥 구간에서 ABL 바이오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12%의 정말 강력한 장대 양봉을 불러일으키면서 급등을 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미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코스닥 중에서도 거의 5손가락 정도 안에 드는 큰 이제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진행을 한다고 하신다고 하시면은 지금 상황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 신규 상장 바이오 주들 주 가운데서 제2의 신라젠이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 서로 이제 내 종목이 신라젠이다, 내 종목이 제2의 신라젠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갑로늘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일단 ABL 바이오가 가장 선두를 달리면서 가장 강력한 재료를 동반을 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급등세가 굉장히 의미를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진행이 될 수 있는 4월달 바로 부총리가 말씀을 하셨었던 그 바이오 R&D에 이제 추가적인 예산안 편성까지 진행이 되는 이 정책적인 수혜까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바이오 쪽에서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이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바로 전파기지국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강하게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결국은 상한가에 마감을 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5G 수혜주 맞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어떤 종목들이 그다음에 뭐 어떤 테마가 가장 강력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5G 관련된 내용들을 좀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전파기지국을 포함해서 뭐 대부분의 5G 관련된 종목들이 오전장에는 수급들을 거의 좀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오전장에는 시장 자체가 음봉으로 좀 밀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더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오늘 그 정부 측에서 5G 대규모 투자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5G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좀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통신 3사 쪽에다가 이제 뭐 20조를 이제 투입을 예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맞춰서 종목들이 이제 정책 수혜주 느낌으로 이제 좀 테마가 이제 다시 좀 형성이 된 부분입니다. 엊그제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뭐 이제 미국 쪽이나 우리 쪽이나 이제 뭐 어디가 이제 세계 최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는 반응이 없다가 오늘 뭐 시장이 좀 다른 테마들이 조금 더 부진했던 그런 모습들 안에서 오히려 좀 수급 집중 현상들을 더 좀 볼 수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이제 전파기지국이라는 종목이 오늘 가장 강하게 이제 상한가까지 기록을 해서 오늘 이제 특징주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분들께는 히든스탁이 오기 전에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이제 한번 아래쪽으로 좀 밀리면서 좀 그 애를 좀 매기던 그 종목이 오늘은 급등하고 위쪽으로 날아가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 좋은 흐름이 이제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오늘 그러니까 5G가 뭐 잠깐 반짝하고 많은 그런 그림들이 아니고 사실 테마 자체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빠른 강한 급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 뭐 하루짜리 흐름으로 이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5G라는 것은 이제 뭐 단발적으로 나오는 테마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5G 통신망들이 계속해서 설치가 되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들도 5G 이제 이동통신을 쓰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련된 기업들은 뭐 지속적으로 이제 외형 성장이라던가 매출 증가라던가
상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급등이 강하게 나갔지만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과거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가다가 말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도로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그 전기차가 직접적으로 이제 많이 보이고 하는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1년 뒤에, 2년 뒤에 뭐 10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슷한 기조로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 그 특징주가 됐었던 뭐 전파기지국을 비롯해서 5G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봐야 될 그런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기가레인이라던가 뭐 전파기지국 이런 종목들은 오늘 당일 급등이 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이제 후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이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후속으로 다음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오늘 저희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다음 종목에 대한 정보까지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많이들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기술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두산중공업 납품 이력도 있고요. 시청자분들께서 머릿속에는 비핵화 관련주 아닌가 그렇게 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뭐 원전 해체 관련된 내용으로도 급등을 한 이력이 있었고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이제 2월 28일 이날 이제 거의 뭐 장대 음봉으로 내려갔었던 이날 구간에 있어서 남북기업주들이 거의 다 뭐 하한가를 갔었습니다. 우리 기술 역시나 동조화를 되면서 27%인가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바로 3월달 초에 상한가로 기록을 해줬었던 이때 이슈가 바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뭐 캐나다 쪽이라던가 해외에서 지금 특허 출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겠죠.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암이 이제 뭐 발병을 한다고 하면은 암세포가 이제 뭐 커지기 위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뭐 암혈관을 생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기술이 뭐 거의 지금 이 암혈관을 억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항암 신약과 함께 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살펴지게 되면서 장중에 이제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이번 주만 본다고 하더라도 하면 당장 이제 3일 사거래일 정도만 돌아간다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상한가가 지속적으로 급등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제약바이오가 수상한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시가 이하부터 접근을 하시면서요.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돌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원 구간까지 보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바로 1,350원. 여기 이제 상한가 구간을 지켜줬었던 이 저점 구간을 지켜주는 조정 구간. 이 구간까지는 여러분들이 딱 지켜보시면은 상한가 이후에 이 구간까지는 조정세를 견뎌보시면서 손절가를 1,350원 구간까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우리가 오프닝 하기 전에 이거 네. 제가 이 오프닝 준비하면서 사실은 내가 또 이과여서 문과여서 또 이해를 잘 못하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네. 제가 그냥 몸으로 느끼는 거는 지금 어딜 가나 지금 5G 얘기하고 있고 핸드폰 얘기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핫한 상태 맞죠?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5G 관련된 이슈가 오늘 뭐 처음 나온 그런 테마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뭐 상용화에 이제 바로 이제 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 3G를 쓰다가 LTE로 바뀌었을 때도 굉장히 좀 혁신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아직 뭐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LTE에서 또 5G로 간다고 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이제 뭐 핸드폰 통신 속도만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뭐 4차 산업혁명에 뭐 이제 뭐 그
유비쿼터스 같은 흐름들,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이제 모든 그 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 뭐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5G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5G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 투자로 끝낼 부분들이 아니고 좀 멀리 보고 좀 길게 가져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테마라는 것이 지금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든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이제 뭐 저출산 관련된 이제 테마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막 장려를 하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제로투세븐 이런 그 기업들이 테마주를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제 그 유아용품을 파는 그런 기업들인데 정부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막 그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뭐 제로투세븐에 가가지고 막 바로 막 옷을 막 많이 구매하고 거기에 매출이 막 실질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테마 자체는 굉장히 좀 강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부터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다 혹은 뭐 이런 그 실적이라든가 매출액 이런 부분들이 그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5G 관련된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테마주들이 뭐 통신 장비라던가 뭐 이제 핸드폰 그 5G 핸드폰에 들어가는 뭐 부품을 납품한다던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5G 통신망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계속해서 시간이 뭐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 핸드폰에도 이제 LTE 핸드폰은 점점 없어지고 5G 관련된 폰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용하지만은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0% 150% 올라갔던 것처럼 5G 관련된 실질적으로 기업의 매출과 그다음에 납품을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가 가치 통신망이 넓어짐에 따라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5G 관련된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서 저는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 그 가장 많이 올라갔었던 전파 기지국의 후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전문가님께서 5G 관련된 종목들은 오랫동안 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연계금이 계속해서 또 장기 투자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좋겠고요. 뭐 이제 뭐 항상 좀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항상 좀 긍정적인 기대를 좀 만들게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을 저는 뭐 작년에도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고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다른 테마에 좀 그 눌려 있고 그다음에 관심을 못 받고 있다가도 이제 어느 순간 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고 고점을 계속해서 이제 좀 새로 쓰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저는 좀 더 이제 그 부스터가 좀 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의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그 메이저 그 분석 기관들 쪽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이 종목을 이제 뭐 타이틀을 이렇게 많이 걸어요. 5G 상용화에 대한 가장 최고 수혜주 이렇게 이제 좀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이 기업의 내용들을 좀 보니까 저도 이제 충분히 좀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뭐 리포트들이라든가 분석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그 수급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기업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나오고 기간 수급이라던가 연기간 쪽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막 이제 슈퍼급등으로 가진 그 오늘 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우리는 오늘 5G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시 보신다고 하면은 이미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지금부터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 있어서 5G 관련된 종목을 편입하고 싶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종목도 같이 눈여겨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죄송해요.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자, 닥터관 전문가님 5G 상용화 최대 수혜주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최대면은 몇 가지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찾으셨나요? 아무래도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으면은 실제로 그 통신사에다가 직접
납품을 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5G 관련돼 가지고 첫 개통자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뭐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아직 미흡하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통신 장비주들 관련돼 가지고 뭐 더 큰 실적 기대감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바로 좀 머큐리라는 종목이 거의 이제 거의 뭐 한 3개월, 4개월 정도 만에 최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뭐 2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전고점 구간으로 볼 수 있었던 이 구간대를 지금 다 강하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당장 이제 상장 당시 때 거래량이 정말 최대로 돌아준다고 하면은 상장 이래로 이 구간에서 상한가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거 외에는 지금 오늘 출현을 했었던 거래량보다는 더 큰 거래량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정도 지금 머큐리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쏘아 올리기 위해서 오늘 정말 막대한 거래량이 동원이 된 게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제 종목을 더 본다고 하시면은 아이즈 비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머큐리의 모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장 이때 당시가 10월달 당시가 뭐 머큐리가 여기 구간이었죠. 여기 구간에서 이제 머큐리가 상장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었고요. 그러면서 아이즈 비전의 매출액이라던가 아니면 실적 부분을 다 뛰어넘는 거의 이제 IPO 관련돼가지고 공룡급 기업이 온다라는 그런 머큐리에 관련된 기대감이 불러오다 보니까 아이즈 비전 역시나 좀 기대감 불러일으켰었는데 다만 머큐리가 상장 당시 때 여기 구간이죠. 지금 조금만 앞에 부분 본다고 하면은 상장 이래로 지금 하락을 하고 나가지고 급등을 해가지고 여기 구간에서 지금 수급이 동반이 되지가 않았었던 부분들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즈비전이 그때 당시 때 급등을 못 해주지 않았었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거래량도 정말 이제 동원이 되고 있고 증시가 3월달 구간에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금 위치를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전파 기지국이 나왔으니까 이런 기지국이나 이런 네. 것들의 종목이 아닐까 싶었는데 스마트폰이 나왔으니까 혹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일까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근데 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왜 그러니까 오늘 히든 종목으로 많은 5G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잘 날아가고 있는 종목도 있고 오늘 실질적으로 급등을 좀 많이 한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G의 변화를 좀 계속해서 이제 지금 현 시점의 변화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갤럭시 시리즈에서 발표를 한 부분들이 5G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핸드폰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먼저 스타트를 좀 끊어줬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LG 쪽에서도 그렇고 다른 이제 그 후발로 나오는 쪽에서도 5G의 그 기능을 이제 탑재시킨 그런 핸드폰이 이제 출시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새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그 부품이라던가 여기서 이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적으로 이제 납품이 되고 앞으로는 이제 핸드폰들이 LTE가 아니고 5G로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이제 이런 그 경쟁력과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5G 관련된 그 핸드폰이 출시가 될 때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밀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술과 그다음에 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기업이야말로 5G 시대에 맞는 가장 최대의 좀 수혜주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과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 오늘 또 발굴이 됐습니다. 아직 과열이 되지 않았고 수급이 좋은데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급등에 대한 전조 현상들이 좀 나온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